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상간자들의 변명 순순히 들어주고 계신가요? 상간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호이 YK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들이 하는 변명 중에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법원이 이러한 거짓말을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친구 사이였다. 아무 일이 없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되는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가서 일회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다 일체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상대방과 애정 섞인 표현으로 보고 싶다. 자기야, 오늘은 어땠어?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여행을 같이 간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라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아내는 뭐하고 있어, 남편은 뭐하고 있어, 이러한 대화 내역이 있거나 카카오톡 사진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알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회사의 동료라던가 동창회 에서도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동창회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가족관계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임에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상간자가 강하게 만남을 거부한 부분이 있다면 상간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라면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며 마치 본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부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인정이 되는데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지만 만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법행위도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행위가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응징하기를 원한다면 증거를 좀 더 수집하는 기간 동안에는 알리지 마시고 계속 부정행위를 하도록 두는 것이 소송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계속 만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식당에 같이 간다, 아니면 모텔에 같이 간다, 증거를 수집하는 그 과정들은 괴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응징을 해야만 두 사람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참고 인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배우자가 나를 유혹했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당신 배우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라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항변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좀 끝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회유를 하는 대화 내역들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자라고 회유했던 사람에게 좀 더 불법성이 중하게 인정돼서 내부 분담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을지언정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다,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부정행위 안 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라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 또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체크해야 될 사항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도가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도가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데 계속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이미 도가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에 10주년 기념일을 체크를 해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부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해서 아직도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가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항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상간자에 대한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두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로맨스입니다. 은밀한 미래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액션을 하는 순간 불륜으로 변화됩니다. 소장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대신 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이 유부남, 유부녀 입장에서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착수금이 아까워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 상간자가 보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응징을 하셔야만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밀한 미래를 즐기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고, 또한 나의 배우자가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